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오랜만에 고민 상담을 가지고 찾아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고민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막 30개월이 됐습니다. 또래보다 늦게 기고 늦게 걸었어요. 10개월쯤 기었고 15개월 넘어서 걸었어요. 기기 전에는 또래와 함께 있을 때 밟히기도 하고 밀쳐지기도 하고 그랬죠. 다들 어린 아기니까 내 행동에 누가 얼마나 아플지 계산 안 하잖아요. 앞도 안 보고 걷는 게 아기들이지. 그때만 해도 조금 당하면서 사는 게 속편하지 라는 생각도 있었고, 발달 자체가 느리니까 감수해야 하는 것도 있구나 싶었어요. 평상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지내다가도 가끔씩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걱정이 하나 더 덧붙여져서 활동적인 아이들처럼 여기저기 잘 끼어서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엄마로서 아쉬운 생각도 들었어요. 라는 아이 엄마의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쓴 고민입니다. 제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작년 10월부터 어린이집 기관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룹 내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더 눈에 띄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 30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또래 관계에 대해서 운운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 아이의 기질적인 특성이나 대응 방식들은 아이별로 좀 특성이 드러나는 게 보이니까 엄마로서도 좀 속상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런 속상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또 제 기분이나 제 생각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우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그 우울한 생각이나 걱정들로부터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이가 또래 친구들이나 언니 오빠 이렇게 비슷한 체구의 아이들한테 치이거나 맞거나 꼬집히거나 이랬을 때 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든 울든 좀 크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 아이들한테는 쉽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뛰어놀면서 다 같이 왁자지껄 잡기놀이를 한다든지 활동적으로 이렇게 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렇게 활동적으로 막 몸으로 놀기보다는 앉아서 탐색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뭔가 역할놀이나 상황극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야기하면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의 그런 어떤 기질적인, 그리고 성향 자체가 본인만의 색깔이 있는데, 제가 바라는 아이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좀 아쉬워하는 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짠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을 좀 다독여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건 내 아이의 특성을 내가 파악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줘야 되는 거,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는 이게 몸을 움직이는 게 좀 더뎌서 느리기도 하고 더디기도 하고 굼뜨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후다닥 지나가거나 이렇게 치고 가거나 이럴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밀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겉으로 크게 표현은 안 하니까. 근데 엄마로서는 이 아이가 아직 말도 그렇게 잘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아기 때 돌 지나고 15개월 지나고 한 20개월 두 돌 사이에서는 저 친구가 진짜 기분이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말도 잘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막 밀쳐지는, 막 치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에서 딱히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 원래 놀고 있던 거 계속 놀거나, 아니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계속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자기만의 방식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니는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치일 것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냥 지켜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본인 장난감이나 본인이 갖고 놀고 있었던 물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놀고 싶은 장난감이 있을 때는 그 또래한테 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도 뺏으려고 하거나 이런 행동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 아이도 자기의 욕구가 있고 그 욕구에 충실하게 지내고 있구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뭔가 벌써부터 제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아니 얘만 당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 자체가 놀이 성향이 막 뛰어노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부작거리면서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 발달돼 가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그 모습대로 놀아주지 않는다고 아쉬워하는 건 그건 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놀이 특성이나 좋아하는 놀이 유형은 무엇인지, 그래서 외향적으로 노는 아이들에 비해서 뭔가 의기소침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게 다른 거구나 라는 걸 좀 이렇게 계속 스스로 인정하게끔 다독여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학부모 상담할 때마다 아이의 공격성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자기 방어를 아직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처음에 얘기 들을 때는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직접 목격했을 때는 마음 아프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가 살짝 낯가리기도 하고 예민한 편이라서 상황에 대한 파악이나 사람에 대한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어떤 놀이에 참여나 아니면 본인에 대한 방어를 바로바로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같이 이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필요한 건 알려주고 제공해 주기는 하되, 그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이 아이도 자기만의 속도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적응해가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걸 인정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집단 상담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제가 상담자로 일하고 있는 센터에서 집단 상담에 참여하고 있을 때 리더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차라리 손해보고 사는 게 더 나은 삶일 수도 있다. 조금은 상처받고 조금은 속상한 일들이 더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속에서는 더 잘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 것 챙기느라 악착같이 그렇게 매섭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한편으로는 좀 더 손해보는 삶도 편안한 삶이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넓게 길게 하다 보니까 더 이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제가 같이 이렇게 견뎌내야 되는 거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속상한 일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잘했다라고, 아니면은 같이 옆에서 독려해주면서, 그리고 내 아이의 그런 사회성이나 또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어떤 성향인지 되돌아보고 체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런 유전이 되게 강해요. 저도 처음에 대학원 다닐 때나 아니면 아동 상담을 했던 그 초창기에는 부모들한테 부모 태도에 대해서, 부모의 그런 양육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부모 탓을 했던 경향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인들을 많이 만나보고 또 제가 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태어난 그런 천성, 기질, 이런 부분들이 타고난 것들이 되게 강하게 더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격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대부분 양육 환경보다는 기질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만 이 기질을 부모가 어떻게 다뤄주느냐가 몫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타고난 성질을 거스르려는 건 하지 않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아이의 모습을 욕심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내 투사거든요. 솔직히 저도 아이가 막 외향적으로 놀지 않고 좀 소극적으로 한편으로는 이렇게 조용히 노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누군가 건드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크게 대응하지 않고 자기 거를 못 지키는 모습을 봤을 때 제 어렸을 때의 모습이 생각나서 우울해졌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도 사람들 속에서 끼어드는 게 되게 어렵고 앞에 나서고 싶지만 또 나서는 게 쑥스럽고 창피하고 이런 게 어려웠던 게 되게 많아서 제가 느꼈던 감정을 아이한테 옮겨갔던 것 같아요. 내가 느꼈던 걸 쟤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에 날 닮아서 나를 닮지 않았으면 바랬는데 내 모습을 닮아서 되게 속상해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를 너무 쏙 빼닮았는데, 나랑 너무 똑같은데,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때 되게 중요한 게 내 모습과 닮았구나 라는 생각에 아이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 특성을 존중해주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잘못됐다고 하거나 바꾸라고 강요를 하거나 비난이나 핀잔을 준다면 아이는 본인 자체에 대한, 내 특성에 대한, 내 욕구에 대한 걸 부정당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자라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의 모습, 부모가 내 모습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받아주고 있는지, 다 수용해주고 있는지. 그래서 내 모습에 대해서 내 모습이 아쉽고 속상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긴 거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수용을 한다면 자식한테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크게 동요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꽁꽁 숨겨놓고 남들한테 보이지도 않고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처럼 부정하면서 살면은 자식한테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굉장히 화가 나요. 왜냐면 내가 보기 싫은 모습을 얘가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보기 싫은 걸 계속 보여주면 어때요? 화가 나죠.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대부분이 타고난 게 절반 이상이다. 거의 뭐 8, 90%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타고난 건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나를 닮았다. 그리고 내가 그런 내 모습들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이가 보여주는 나를 닮은 그 모습들에 대해서, 아니면 배우자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질타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 자신부터 돌아보고 내 인간관계나 내 성격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고 나는 내 생긴 건 이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나를 똑 빼닮은 아이를 싫어하거나 증오하거나 하지 않겠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가끔씩 이렇게 문득문득 저를 가끔 우울에 빠지게 하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눠봤고요. 그렇게 우울에 빠질 때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뀌었죠. 이번에는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고민됐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영상을 찍었을 때와 다르게 지금은 결혼 생활도 해보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도 길러보고, 그리고 이혼도 생각해보고, 이혼을 해 말어
라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시 관계가 복구되고 배우자랑. 그리고 이 사람과 정말 같이 살아도 되겠다라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새로운 신혼을 즐기게 되고, 앞으로 더 다양한 주제, 제가 아이를 기르고 결혼 생활도 해보면서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고민 사연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궁금하거나 고민되거나 걱정되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세요. 여기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